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을 지배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시장 개척자였죠. 파일을 직접 저장을 해놓고 재생할 수도 있고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재생을 하더라도 훌륭한 음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최초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용 디지털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재생하더라도 그 음악 정보를 SSD에다 저장을 해놓고 재생함으로 해서 음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최초의 제품이기도 했고요. PCB 회로 설계, 그리고 OS 설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계까지 한 회사에서 전부 다 오로지 음질만을 위해서 진행을 한 정말 흔치 않은 제품입니다. 오랜더 제품이 품질이 좋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검증이 끝났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규모가 있는 오디오 쇼, 오디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경우 10군데 혹은 많게는 20군데 가까운 오디오 부스에서 오랜더를 사용할 정도로 파일 재생 혹은 스트리밍 재생을 하기 위한 뮤직 서버로서의 거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얼마 전에 제가 몇 가지 제품을 비판한 영상을 올렸어요.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 브랜드가 거론이 됨으로 해서 관계가 없는 브랜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해당 제품들을 무조건 구매를 하지 마시라, 그 제품들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제품들과 오랜더 같은 제품은 좀 심하게 보자면 약간 이제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고나 해야 될까, 소비자 타겟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설명을 드리자면 오랜더는 사실상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능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오로지 음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다소 사치스러운 제품이죠. 오랜더가 동급 내에서 비슷한 용도 제품 중에서 음질이 더 좋은 것은 맞다, 이건 팩트 아닙니까? 팩트. 오디오 제품으로서 음질로 봤을 때 오랜더보다 더 나은 제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체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단점이 있다라면은 기능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DAC를 따로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오랜더와 대치되는 요즘 유행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단 상품 자체로 봤을 때 일단은 좀 본능적으로 디스플레이 자체도 화려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단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룰 수가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더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영상 신호를 함께 다루고 디스플레이를 화려하게 가면서 기능이 좋은 제품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은 맞지만은, 그러한 제품들이 오로지 음질을 우선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죠. 저도 오랜더를 무조건 다 좋다라고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오랜더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그나마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제품이죠. N150이고요. ACS100입니다. 하필이면 이 두 제품은 DAC가 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사용하기가 이제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DAC를 또 따로 사야 돼? 내 거 앰프에는 DAC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장 DAC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좀 음질을 좀 따지는 저 같은 사람들은 내장 DAC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내장 DAC의 음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장 DAC 음질이 좋은 그런 제품들하고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권장할 만하지만은, 내장 DAC가 그냥 DAC 흉내만 내놓은 그다지 대단치 않은 내장 DAC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면은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오랜더다운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음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DAC를 별도로 연결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별도의 단독 DAC의 종류가 너무 없어요. 선택의 여지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리지널 중국 브랜드는 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검증을 한 제품들 중에서 별도의 DAC를 부착을 한다고 한다면은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은 선에서는 저는 누프라임 제품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DAC9X라는 제품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AMD DAC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가의 하이엔드급 제품으로는 에볼루션 DAC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DAC9X라는 제품만 하더라도 비슷한 조건 내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비교 청음을 하고 비교 테스트를 해온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지금 100 초반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100 초반에 판매가 되면서 XLR 출력도 되고 리니어 방식으로 전원 설계도 되었고 DAC 칩도 최신 칩으로 들어가 있고 프리앰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웬만한 포맷들 싹 다 지원하고 입력 단자도 풍부하고 실제 음질을 들어봤을 때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리가 화끈하게 바뀌죠. 내장 DAC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소위 말하자면 좀 무감한 분이 아니지만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이제 오디오적으로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의 변화가 조금 부담스럽더라. 소리 음색이 그다지 고급스럽지는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에 비해서는 덜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제품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만원 초반이라고요. 100만원 초반. 100만원 초반짜리 제품 치고는 오디오적인 음질의 변화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격에 비하면. 그러면은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가성비 위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 DAC9X라는 제품이 음질이 좋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지금. 오디오 마니아 분들께서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DAC9X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좋은 평가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제품은 AMD DAC라는 제품인데 DAC9X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요. 라인업도 더 고급 라인업이고 만듦새도 좀 더 고급이고요. AMD DAC라는 제품이 음색이 좀 더 고급스럽기는 하죠. 근데 이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DAC9X가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DAC8이라는 제품도 신제품으로 또 나왔어요. 음질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은 가격 차이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DAC9X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 제품의 내장 DAC가 훌륭하다는 것은 저는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거의 동급 최고 수준이죠. 저는 아직까지는 비슷한 가격 내에서 프라이머 제품보다 내장 DAC가 더 훌륭한 음질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더 비싸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내장 DAC 음질이 좋은 제품이 골드문트가 있습니다. 자, 골드문트가 가격이 싸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골드문트는 전 세계 최초로 DAC가 내장된 앰프를 제작한 회사가 골드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크 레빈슨도 DAC 음질이 상당히 꽤 준수한 편에 속하고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은 심오디오의 340i D3PX라는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도 DAC 모듈이 내장이 되는데 제가 사용해 보기에는 상당히 심오디오스러운 아주 오디오적인 기교와 쾌감이 뛰어난 음을 DAC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디오 340i D3PX 정도만 하더라도 별도의 DAC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직결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CD로 음악을 들었다라면은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무선 방식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것이냐. 저는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1000만 원 넘는 오디오나 2000만 원 넘는 오디오를 쓰시는 분께서 주 음악 소스가 유튜브예요. 저는 과거에는 그거를 좀 다소 평가절하했었다면은 이제는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것도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인정을 할 때가 이제 되었다. 그런데 오랜더도 에어플레이 방식으로 유튜브 음질을 고음질로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이 안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오랜더보다는 다른 제품을 더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수요층,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걸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 좀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만한 룬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잘만 활용을 하신다라면 장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그 룬에서 오랜더 본사에 연락이 와서 우리 룬을 좀 탑재를 하면 어떻겠니 하고 먼저 제안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룬을 여기 이제 탑재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질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오랜더는 기본기 자체가 이미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 있었다 보니까 룬을 탑재를 해서 룬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을 했더니 음질이 더 후퇴를 하더라 이거예요. 음질이 원래보다 조금이나마 더 좋아져야만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계약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음질이 더 나빠져 버리니 룬을 탑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랜더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OS, 리소스의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음질의 영향이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하냐,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는 회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크고 화려한 디스플레이 활용을 못하고요, 영상 신호를 못 다루고,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은 디스플레이를 아예 끄고 음악을 듣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파이 오디오용으로 사용하는 소스 기기라면 최고로 갖춰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신호 손실의 최소화, 정보량의 보존,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좋은 소스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의 윗단과 아랫단, 신호의 앞단과 뒷단,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오디오 쪽에서는 이제 신호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신호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신호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와 신호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소스 기기에서 이미 전달이 되는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풍부하고 밀도감이 좋고 단단하고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풍부하면 이걸 깎아내려서 쓰기라도 하죠. 원하는 방식대로 뾰족하게 만들면 뾰족하게 깎아내려도 되고, 풍성하고 단단한 그 상태가 좋으면 풍성하고 단단하고 무거운 상태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스기에서 나오는 신호 자체가 약간 부실하고 에너지감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원하는 상태의 임팩트라든지 원하는 상태의 해상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LP나 CD를 재생했을 때의 에너지나 소리의 밀도감과 스트리밍이나 무선으로 재생했을 때의 에너지의 밀도감과 에너지감이 다르듯이 그 느낌이 일반적인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오랜더 사이에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랜더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무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소리가 훨씬 더 명징하고 정교하고요, 소리에 힘이 실려 있죠. 소리에 힘이 실려져 있다는 게 중저음이 힘있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중역대도 힘이 있는 겁니다. 중역대에도 에너지가 있고 명징하면서 또렷하면서 정확하면서 정교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리의 이미징이 또렷하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이게 훨씬 더 투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랜더 N260 정도만 매칭을 해도요, 소리의 밀도감이 딱 잡히는 게 느껴져요. 소리의 맥이 딱 뚜렷해지죠. 아, 이게 스트리밍의 음질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건데 소리가 얇거나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경쟁 기종이 나오겠죠. 뭔가 오랜더에는 없는 특성을 가지고 더 돋보일 수 있는 경쟁 기종이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칭찬을 할 수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그런 제품이 맞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실 수 있겠죠. 과거에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다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기능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랜더 제품들이 좀 비싸게 느껴져요. 그래서 활용성이 좋으면서도 디자인도 좋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이 나와주는 점은 참 반가운 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유사한 제품들에 관련해서 제가 평가를 다소 좀 냉혹하게 하는 점은 뭐 때문이냐면요, 하이파이 오디오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함에 있어서 스피커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성능보다는 다양성의 중요성, 매칭에 의한 다양한 사운드의 이런 활용, 다양한 음색의 매력, 소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제품이 무조건 좋고 약간 착색이 있는 제품은 무조건 음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질의 기준이 무조건 하나로만 수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스피커 브랜드가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10가지 다 매력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무조건 얘보다 얘가 떨어지고 얘보다 얘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건 단순한 평가 방식이에요. 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좋은 앰프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강력함은 떨어지지만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낭만적인 사운드를 내서 좋은 앰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활용하는 거고 매칭에 따라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스기기, 소리의 시작점, 맨 위에서 시작되는 물의 원천, 물의 원천인데 물의 원천이 살짝 지저분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죠. 소리의 시작점은 무조건 정보의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해상력이 좋고 밀도감이 좋은 사운드를 잘 보존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제1 원칙이에요. 소스기기는 모든 대역을 광대역으로 표현할 수 있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오랜더의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이 분야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조상님과 같은 존재죠. 오랜더가 이제는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사실상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서는 음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랜더보다 더 나은 제품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은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고 기능이라든지 단자의 다양성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들은 좀 아쉽고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오랜더도 변화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오랜더가 조만간 신제품이 나옵니다. 오랜더가 워낙 음질을 중요시 여기는 브랜드다 보니까 구글사에서 제공을 받아서 구글 크롬캐스트 메인 하드웨어 자체를 그냥 하드 방식으로 그냥 때려 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MI 단자라든지 블루투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ACS 100과 N250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신제품은 이 제품들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싼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다 보면은 오랜더도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활용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신제품들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신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최대한 공정하게 장점과 단점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